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약속한 전남의대 신설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남에서도 현역 의원 절반이 낙마하며 교체 바람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전남권에서는 표심 변화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총선 판도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밀항을 시도하던 수억 원대 전세 사기 피의자가 신안 해상에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전남을 방문해 언급한 전남의대 신설이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계획대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데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의료체제 개혁 때는 우리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의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대선 때도 많은 말을 들었다며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지 않은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전남의대 발언에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남의대 설립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조건부로 전라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해지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대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배정하는 과정에 전남 통합의대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안동대 의대 신설 계획을 정부 증원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한 것이 자극제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배정을 곧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저희 전라남도도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 정책 건의를 올리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전남 통합의대안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간 통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학 간 통합 그리고 통합의대 신설이 현실성이 있는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벌써부터 전남 동서부 정치권에서는 엇박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전남 공동의대 신설에 대해 순천대 단독으로 유치한다며 공동의대는 대통령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남 서부 정치권은 전남지사와 함께 통합의대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목포의대 신설이 포함된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두 대학의 통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20일 전국의과대학에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할 예정으로 대통령이 전남의대 발언을 했던 만큼 이때 전남의대 신설 정원이 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 교체 바람이 거셌습니다. 서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먼저 마무리된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민주당 경선 결과 현역이 승리한 곳은 광산을 민영배 의원이 유일하고 7곳에서 현역이 패했습니다. 전남에서도 10개 선거구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광주발 현역 교체 바람이 전남에서도 재현됐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가 확정된 선거구는 5곳에 달합니다.
여수에서는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김회재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땄고 고흥보성 장흥강진에서는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김승남 현역 의원을 누르고 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기대가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매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바람이 전남에서도 거세게 불면서 현역 국회의원 생환율은 50%에 그쳤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장성은 이계호 의원이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했고 목포 김원희, 영암무안 신안 서삼석, 나주 화순 신정훈,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을 뿐입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어려운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현역 국회의원은 6명. 하지만 이들 선거구 역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아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역대 광주 전남 총선 물갈이폭은 18대 52%, 19대 35%, 20대 47%, 21대 총선에서는 83%가 새 얼굴로 교체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22대 총선을 약 3주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전남권에서 표심 변화가 관측됩니다. 정당 지지도 면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건데요. 인물론을 앞세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역시 전남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어 총선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최항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권에서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는 조국 대표.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현 정권 심판론으로 지역민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대하고 또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조국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을 조국 혁신당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어서 많은 민심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 많이 했잖아. 너무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개혁신당은 정당 지지도보다는 순천갑을 중심으로 정치 보폭을 넓혀온 천하람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도 되게 지금 여기서 인기 좋더라고요. 대만해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감도는 엇갈립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 호남의 임무를 미뤄줘야 한다는 표심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참 여기서 거기서까지 다 해줬잖아요. 도민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민주당에 너무 많이 실망했는데 대안이라고 지금 할 만한 데가 저는 이낙연 대표밖에 새가 별로 없는 게 아쉽긴 해도 저는 그래도 저는. 전남에선 조국 혁신당 지지도가 반등하면서 향후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것보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정당들이 그동안 민주당 텃밭이었던 지역 선거구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나주 화순 시민 모임이 오늘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정훈 예비후보의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신정훈 예비후보는 이중투표를 권유했다가 공천이 취소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손은모 예비후보와 같은 사안으로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장과 시군 의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로 선관위 조사가 착수됐다며 신 예비후보의 공천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목포 해양대의 인천대와의 통합 추진 발표는 현행법조차 살펴보지 않은 경솔한 행동이라며 대시민 사과와 통합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남도와 목포시의 해양도시 목포 발전을 위한 대책계획 구성을 요구하고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을 돕던 알선책과 선장 등도 체포됐는데 중국으로 향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해경 경비함정이 한 선박을 빠른 속도로 추격합니다. 1시간에 걸친 추격 끝에 선박에 올라탄 해경 대원들이 선실 내부 곳곳을 수색합니다. 해군으로부터 미식별 선박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15일 밤 9시쯤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4.6km 해상에서 5.6톤급 선박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일당 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RS는 꺼놓은 상태로 출항을 했고 해군에서 흑산도 인근에 미식별 선박이 있다는 사항을 레이더로 확인 후 요청을 받아 약 1시간가량 추적에 근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선박에는 밀항을 시도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알선책과 선장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밀항을 시도한 남성은 수도권 일대에서 5억 원가량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밀항 착수금인 현금 500만 원을 알선책에게 건넨 뒤 같은 날 오후 7시쯤 전남 진도에서 출항했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인근 공해상에서 전세 사기 피의자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붙잡힌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5.18 왜곡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광주 지역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황상무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향한 광주 지역 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계엄군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배우설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5.18을 왜곡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입니다. 황 수석은 5.18 첫 희생자는 시위대 버스에 깔려 숨진 경찰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1980년 5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최초 사망자는 5월 19일 계엄군 구타로 숨진 김경철 씨입니다. 좋은 말 해도 우리 속이 안 편합니다. 솔직히 그땐 일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참 너무 처참한 죽음을 당해갖고 기가 막힌데 그런 뭐지까지 거짓말로. 황 수석은 KBS 기자이자 9시 뉴스 앵커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확인조차 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고위공직자인 시민사회 수석이 왜곡된 인식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18 진상규명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고 그걸 통해서 국민통합을 하자는 취지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 수석의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황 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세계인들이 5.18을 배우러 광주를 찾는데 대통령실 수석은 5.18을 왜곡하고 있어 부끄럽다고 했고 시민단체와 5월 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광주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친 황 수석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희생당한 분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능욕한 것이어서 모욕한 것이어서 저는 이건 더 적극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황상무 수석이. 앞서 황 수석은 MBC는 잘 들어라며 이른바 정권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5.18 왜곡 발언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 평화광장에 들어선 지상 8층 42실 규모의 비즈니스 숙박시설 헤리티지 호텔이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근화건설은 이번 호텔은 고 김호남 회장의 2세 경영자인 김유림 총괄사장과 장보성 근화건설 대표의 첫 사업으로서 향토기업의 역사와 선대의 문화유산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헤리티지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문화연대와 목포 청년 백인 포럼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목포시가 이번 추경에 제출한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예산 5억 1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목포 시내버스 시스템 구축 등에 330억 원이 투입되는 데다가 복지 예산도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동안 목포시가 제출한 나전 7개 박물관 건립 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단체장들과 첫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지역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농작물 피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 시간보다 25% 감소했으며 특히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면서 딸기 등 시설원이 작물에서 생육지연과 기형과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촉구하는 캠페인성 정당 탈시설 장애인당 전남도당이 출범 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총선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남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지난 15일 이마트 목포점 앞에서 출범 대회와 유세 활동을 통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누구도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